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은 저희 DF 코리아가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또 어떤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고 본론으로 저의 창업 스토리랑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 전략 또는 뭐 조언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Q&A 시간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14년도에 마녀주방이라는 외식 프랜차이즈를 시작을 했고요. 16년도에는 주식회사 DF 코리아라는 설립을 해서 법인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작년도 매출은 약 50억 정도 달성을 했고 이번 연도는 그 해외 진출을 계획에 있어요. 그래서 이번 연도는 한 100억 정도 매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금 더 떨어질 것 같아요. 한 90억 정도. 전년 대비 성장률을 보면 아직 저도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꽤 성장률이 높아요. 거의 2배 정도? 그래서 이번 연도도 한 2배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외식업 같은 경우는 한 영업이익률이 한 2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 마일스톤인데요. 2014년 정확히 10월 31일 할로윈데이 날 마녀주방을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14년 12월에 월 매출 1억 원을 달성을 했고 그리고 그 당시 유명한 테이스티로드라는 방송에 방영이 됐었고요. 그리고 혹시 15년도에 그 저희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 외식업에서 거의 뭐 나라에서 무이자 대출까지 해주고 했는데 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15년도에 메르스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 메르스 사태에 거의 그냥 다 외식업이 무너졌다고 봐도 될 정도로 특히 강남, 삼성 그쪽에는 거의 다 무너졌었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20, 30대 젊은 연령층이다 보니까 마스크를 끼고 많이 찾아와 주셨었어요. 그래서 연 매출이 한 11억 정도 달성을 하고 그리고 16년도에는 제대로 프랜차이즈 사업이나 기업을 꾸려나가자는 의미로 법인 설립을 했고요. 제가 한 4월 달부터 16년 4월부터 8월, 9월 달까지 해외 연수를 나갔다 왔습니다. 그 해외 연수에서는 그 프랜차이즈 공부를 했고요. 그 바탕으로 17년도 홍대점에 2호점을 오픈을 해요. 그래서 누적 매출이 한 24억 정도 매출이 되고요. 18년도에는 제대로 가맹 사업을 시작을 해요. 시작하자마자 3개 점포 오픈을 하고 그리고 이제 프랜차이즈다 보니까 품질 경영 인증까지 받아서 가맹 점주들 뭐 교육이나 그 다음에 식자재 유통 같은 거를 많이 맡고 있고요. 그래서 많이 보시는 바와 같이 되게 방송 매체에 노출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꾸준히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가맹 2호점을 더 오픈을 했고 그리고 이번 연도 11월 말에 그 저희 직영 3호점을 또 오픈을 해요. 그리고 저는 또 이제 북경이나 상해 프랜차이즈 박람회에 참여하게 돼서 실질적으로 이제 12월에는 북경 인근에 또 오픈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좀 더 이제 심화적으로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 지금 마케팅 부분에서 좀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사실 저희도 마케팅을 직접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음식점 사장님들이 보통 하는 마케팅 중에 하나가 인스타그램이에요. 근데 인스타그램에서 또 어떻게 하냐면 인스타 피드, 즉 사진을 올려주면 몇 % 할인을 해주겠다 또는 음료 서비스를 주겠다 라는 그 테이블 텐트, 테이블 위에 얹어져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혹시 손님들이 해줄까요? 해주겠죠? 당연히.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저희 사장님 같은 경우는 피드를 올리는 이유가 뭐죠? 네, 광고죠. 그러면 잠재적 고객들을 유입하거나 2차 유입을 위해서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과연 음료 서비스를 주거나 할인을 해준다고 했을 때
그 피드를 보고 그 2차 잠재적 고객들이 그 피드를 보고 올까요? 절대 안 와요. 심지어 올려놓고 음식 먹고 계산하고 나가면 지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소한 거 하나까지 생각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사장님이 직접 고객이 돼야 돼요. 네. 잠재적 고객이 돼야 돼요. 잠재적 고객이 되려면 직접 손님이 왔을 때 자발적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게끔, 그러려면 저희 마녀주방 같은 경우는 이태리 레스토랑이다 보니까 저희가 한 15분 정도 걸려요. 음식 나오는데 15분이면, 앉아서 15분이면 솔직히 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쪽에 포토존이 돼 있어요. 거울도 있고 마녀 모자도 있고 머리띠도 있고 가면도 있고. 그래서 마녀주방에 오면 꼭 손님들이 하는 게 있어요. 사진을 찍어요. 셀카를 찍고 마녀 모자를 쓰고. 좀 분위기가 좀 어두워요. 그러다 보니까 사진도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가서 포토존에서 사진 찍고 하면 음식도 바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손님들이 많이 느끼는 게 진심으로 재밌어 하고 맛도 있어 하기 때문에 그 피드를 올린다면 잠재적 고객들이 그걸 보고 따라하고 싶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발적인 마케팅이 필요합니다. 절대로 1차적인 손님을 위해서 하는 광고 활동은 돈만 쓰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뭐 에이드 5,000원, 뭐 3만원어치 객단가 3만원이면 10%만 할인해줘도 3,000원, 20% 할인 6,000원 이렇게 돈 나가잖아요. 그 돈을 정말 잘 사용을 하기 위해선 직접 사장님들이 2차 잠재적 고객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마녀주방 같은 경우는 20, 30대로 많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요즘 트렌드가 식사가 아닌 문화를 즐기는 데 많이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전 같은 경우는 니즈라고 하죠. 그냥 음식이 필요한 거예요. 단순히 밥을 먹고 끝나는 정도.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다른 것들을 원해요. 그래서 니즈 플러스 원트라고 해갖고 그냥 단순히 먹는 게 아니라 거기서 뭘 즐길지,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은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요즘 트렌드는 스마트 컨슈머라고 해갖고 다 고객들이 똑똑해요. 그 똑똑한 고객들을 맞추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고객이 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케팅 다음으로, 마케팅보다 더 중요한 게 저희 고객 만족도 조사예요. 아마 한 거의 99%는 외식업에서 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실제 저희 같은 경우는 고객 만족도를 어떻게 하냐, 종이에다가 맛은 어떤지, 가격은 어떤지, 서비스, 분위기, 그리고 기타 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족한 거 혹은 개선할 점, 이런 부분들을 한 2장 정도 써놨어요. 그래서 손님들이 웨이팅 시에 뭐 필요한 거는 뭐냐,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요. 그 통계로 14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점수가 높아지는 이유는 저희 마녀주방, 즉 DF 코리아의 간부들이 매주 수요일 날 하루에 10장씩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총 일주일만 해도 70장이에요. 70장에서 한 100장 정도 되는데 그걸 매주 통합을 내요. 통계를 내서 직접 매주 수요일 날 간부들끼리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개선하는 부분은 개선해주고. 그럼 어떻게 되죠? 만족도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롱런 할 수 있어요. 제가 정말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는데, 만약에 고객 만족도 조사를 한다고 하면 전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중요하고, 그리고 저희 DF 코리아에는 기업 부설 연구소가 있어요. 기업 부설 연구소에서는 뭐 하냐? 음식을 연구하겠죠? 그래서 매월 한 10개씩 개발을 해요. 신메뉴뿐만 아니라 계절 메뉴도 개발하고, 저희가 또 상점이다 보니까 뭐 쿠키 같은 거나
이런 디저트 같은 것도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요. 단순히 개발해서 바로 런칭을 하는 게 아니라 본사에서 직접 먼저 먹어봐요. 그리고 괜찮으면 직영점 먼저 한번 보내봐요.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고 손님이 그때 괜찮다면 그때 런칭을 하는 그런 부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매월 10개씩 한다고 해도 하나 내기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지속 가능성을 보게 되면 메뉴에도 정말 집중 많이 하시고 계절 메뉴나 이런 신메뉴 같은 경우도 트렌드에 잘 따라가셔 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가 컨셉의 지속 가능성 여부, 두 번째가 상권에 대한 이해도, 마지막으로 트렌드 체크.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컨셉의 지속 가능성 여부가 뭔 말이냐? 실질적으로 마녀주방은 계속 유지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나만의 것이 있어요. 네. 미스터 마스터 같은 경우는 나만의 것이 없었죠. 단순히 벤치마킹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순전히 따라하기였던 것 같고요. 그거를 미투 창업이라고 해요. 너도 나도 창업한다 해갖고 내 거가 없이 그냥 너도 나도 창업을 하다 보니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본사만 해도 625개 정도 기업이 망했고요. 17년도 기준에는 87.9% 폐업률이라고 하는데 이번 작년 기준으로 더 올랐어요. 92%인가? 네, 90%가 넘는 폐업률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미투 창업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만약에 아이템을 선정을 했을 때 정말 꼭 되새김질을 해봐야 돼요. 내가 정말 지속 가능한 컨셉인가? 그렇다고 해서 저희 마녀주방처럼 막 아이템, 인테리어, 재미 이런 게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요소는 재미였기 때문에 손님들한테 재미를 주기 위해서 모든 이벤트를 하고 인테리어를 재밌게 꾸미고 정말 재밌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지속 가능한 컨셉 한식으로 얘기를 드리면 20년 전통 순댓국집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속 가능한 컨셉이거든요. 스토리가 있어요. 다 거기에 있는 할머니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말 20년 전통이라고 얘기만 들어도 평타 이상은 치겠지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창업 조언에서 상권에 대한 이해도, 아이템을 선정하기 전이에요. 사실 상권을 먼저 내가 어디서 가장 잘할 수 있는지, 사실 처음 시작하는 창업이다 보면은 자기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상권에서 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게 저는 확률적으로 말씀드리거든요. 확률적으로 폐업률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상권, 예를 들어 회사 상권인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15,000원 써 있거든요. 회사 상권에 15,000원이면은 여의도도 15,000원은 안 해요. 보통 10,000원 이러는데 망하겠죠. 네. 그래서 아이템을 선정하기 전에 상권을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내 아이템에 맞는지 아니면 이 상권에 어떤 아이템이 맞는지부터 상권 파악을 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 먼저 그 객관성을 띠는 사이트가 하나 있어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네이버에 그냥 네이버나 다음에 소상공인 상권 분석이라고만 쳐도 사이트가 하나 딱 나오거든요. 거기 들어가세요. 거기 들어가면 이 세 가지에서 가운데를 보시면 상권의 등급이 나와 있어요. 이걸로만 봐도 제가 봤을 때 2, 3등급 안쪽으로만 들어와도 충분히 괜찮은 상권이라고 보여지고요. 이 상권 토대로 실질적으로 또 상권 분석을 직접 나가는 거예요. 이 상권이 맞나? 이게 제가 너무 많은 것들을 설명을 하다 보니까 디테일하게 갖고 오진 못했는데 어느 정도로 디테일하냐면 새벽 6시에 누가 몇 명 다니고 저녁 10시에 누가 몇 명 다니고까지도 정말 세밀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이게 상권 분석표가 이거랑 통계청 것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상권 분석표가 더 잘 맞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으로 한번 1차적으로 하고 2차 검증은 직접 가서 실문 띄워주고 그 다음에 아이템이 맞는지
적절하게 파악을 해주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트렌드 체크예요. 이 트렌드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 연도 트렌드는 총 3가지로 나뉘어 있어요. 크게. 첫 번째 트렌드는 컨셉이에요. 컨셉을 연출하라. 두 번째는 나나랜드. 네. 세 번째는 카멜레존의 등장. 되게 좀 뭔 말인지 잘 모르죠. 이게 또 매년 1월 달에 소비 트렌드라고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은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이 책을 읽고 이렇게 제가 직접 한 건데 컨셉을 연출하라 어떤 거냐면 강남점에 있는 아트몬스터라는 수제 맥주집이 있어요. 이 업체 컨셉이 그 홍콩 거리를 나타내거든요. 안에 들어가 보면은 막 간판들이 실제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홍콩 그 소호 거리에 수제 맥주들을 많이 팔아요. 걔네들은. 그래서 수제 맥주를 나열을 했는데 심지어 수제 맥주도 내가 먹고 싶은 거를 따라 먹을 수 있어요. 막 cc별로 막 100cc 먹고 여기 100cc 먹고 이럴 수 있어서 손님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요즘에 되게 핫해요. 네. 두 번째로는 나나랜드라는 거예요. 나나랜드가 뭐냐면 예전 같은 경우 말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나를 위한 인생을 많이 살아요. 그래서 어떤 시대가 나왔죠? 1인 소비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뭐 1인 보쌈도 나오고 실질적으로 그런 조그만 가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정말 트렌드 잘 봐주셔야 되는데 이 트렌드 때문이에요. 나나랜드. 내가 좋아하는 거, 남들 신경 안 쓰고 내가 꾸미고 싶은 거. 네. 요즘 트렌드가 그렇거든요. 그건 다 받아줄 줄 알아야 돼요. 모든 이런 사업을 하게 된다고 하면. 네. 그래서 근데 이 트렌드에 맞지 않게 한 10년도 넘은 공차를 예시로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공차를 되게 존중하고 되게 높은 기업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실제로 공차가 대만에서 갖고 온 거예요. 그게 이제 마스터 프랜차이즈권이라고 해갖고 대만 거를 갖고 왔는데 그 한국 기업이 공차를 샀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나가 있는 그 공차가 한국 기업이에요. 네, 그거에 맞춰서 계속 트렌드에 맞춰서 좀 꾸준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위에 이제 음료 안에다가 토핑 많이 넣잖아요. 저렇게 그냥 뭐 화이트 펄 이런 것들을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에 맞춰서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당도까지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얼음 양까지 조절해줘요. 나 아예 안 먹을래. 그럼 아예 빼주고 나 한 절반 정도만 넣어줘 이러면 또 해주고. 따라할 수가 없겠죠. 사실 따라한다고 해도 얼마 가지 못할 거예요. 이런 거는. 그러다 보니까 이 트렌드에 굉장히 잘 맞는 업체인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고요. 마지막으로 카멜레존의 등장. 이게 뭐냐면 카멜레온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카멜레온 보면은 이제 풀에 들어가면 풀 색깔 나고 나무에 있으면 나무 색깔 내잖아요. 어울림이라는 거예요. 스타벅스가 이번은 아니지만 스타벅스가 과천에 드라이브 스루점이라고 해갖고 그냥 단순히 커피만 파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이렇게 미술관이 전시돼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커피만 마시는 게 아니라 미술품들을 감상할 수 있고 소비자가 원하면 미술품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는 저런 직원들도 있어요. 네. 되게 어울리죠. 커피 마시면서 전시품 보면서. 나쁜 예가 하나 있어요. 지금 얘기 들어보시면 그 하나의 매장 안에 2가지를 하는 부분이나 다름없잖아요. 나쁜 예는 점심에 뷔페하고 저녁에 술집을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은 카멜레존의 등장이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막연히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카멜레이션의 등장으로 조금 내 아이템을 좀 구상을 해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제가 그 11월 말에 안양에 그 엔터식스라는 쇼핑몰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번에 3호점이 들어가요. 제 3호점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녀의 박물관이에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손님들이 웨이팅한 손님이나 아니면 음식을 기다리는 손님들이 실제 마녀 박물관처럼 이렇게 통로가 있어요. 통로에서 저희 뭐 빗자루나 이런 전시품들을 다 구경을 하고 나서 사진도 찍고, 그리고 나서 식사를 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네, 그런 토대로 아이템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좀 더 그 성공의 길이 좀 넓어지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로 운영을 할 때 고객 만족도 조사를 꼭 해야 된다고 봐요. 내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거 뭐 마케팅 아무리 잘해도 일회성이에요, 사실 마케팅은. 그래서 내부를 우선 탄탄하게 만들고 그 다음 마케팅 시작을 하는데, 그 마케팅에서도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심도 있게 내가 소비자 입장으로 가야 돼요. 그냥 돈만 써서 마케팅 해주세요는 정말 좋지 않은 결과가 초래하고요. 그리고 마케팅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요즘에는 또 블로그가 답이 아니에요. 정말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블로그는 기본일 뿐인 것 같아요. 그냥 적당히 올려주고,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요즘에는 또 뭐죠? 유튜브죠. 네,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마케팅 시장이 유튜브로 좀 많이 넘어가지 않을까. 음식이 항상 늦어요. 처음에 가장 빠른 게 뭘까요? 옷이에요. 근데 그 옷만 보면 돼요. 옷에 대해서 처음에 네이버로 이렇게 시작해, 다음에 했다가 네이버로 넘어갔다가, 네이버는 당연히 이제 배제하는 거야 아니라 확인용이에요. 이제 진짜 사람들 많이 사나? 약간 이런 거. 그리고 인스타로 넘어갔죠. 의류 살 때 인스타로 넘어갔는데, 요즘엔 또 연예인 시장이 아니에요. 1인 크리에이티브 시장이라고 해갖고 유튜버들의 시장이고, 아마 나중에 됐을 때는 공중파가, 정말 과감히 말씀드리면 공중파보단 유튜버가 더 유명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까지도 할 정도로 유튜브에 좀 많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블로그보다는 브이로그도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번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